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삼성중공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2017년에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31명이라는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NCP가 기업 책임 경영을 이행하라라는 권고를 했다고요? 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래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 지원단체는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 NCP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NCP 위원회의 조정 이후 우리 정부가 삼성중공업 측에 책임 경영 이행을 권고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건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먼저 보면요.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예. 이로 인해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숨진 6명은 하청 파견직 근로자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은 올해 6월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방금 나온 피해 사고 사진만 봐도 상당히 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사건 발생 후에 5년이나 지났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정부의 권고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단체는 삼성중공업 등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2019년 한국국가연락사무소, 즉 NCP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 우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요. 다국적 기업의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인데요. 이게 따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지침을 위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요. 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예. NCP는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을 포함해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산업부 해외투자과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는요. 피해자 단체가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 FMC 등이 이 지침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한국 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한국 NCP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 교환과 4차례에 걸친 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양측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추가 피해자 확인 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6개월 뒤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고 권고했고요. 예. 한국 NCP 위원장인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 NCP를 통해 양측이 그간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삼성중공업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충실히 좀 이행해 줄 것을 좀 기대를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관해서 피해자 측과 사측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이후 피해자 측은 삼성중공업 측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근거는요. 크레인 충돌 사고 예방 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와 신호수의 감시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삼성중공업은요.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작업자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